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청주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의회 활동과 정책 계획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박노학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청주시의회 후반기 농업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한 지 이제 100일이 좀 지났죠? 네. 네, 시청자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 의원입니다. 청주시 농업의 규모는 충청북도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금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활동과 경제 위축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으나 다 같이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업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농업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시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셔서 또 상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번이 상임위원장은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입니다. 아, 그러면 뭐 나름 또 그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그 농업정책위원회가 시청자들께서는 잘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먼저 청주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정책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는 의원은 7분이 있고 소관부서로는 농업정책국 6개과에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기술센터 4개과에서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푸른도시 사업본부 3개과에서는 공원과 산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3,600억 규모에 달하고 직원 수는 약 350여 명입니다.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잘 반영하고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독과 소통을 면밀히 하여 청주시 농업발전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만큼 그 농민들의 어떤 그 건전한 그 삶의 유지 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또 농업정책위원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농가에 연 5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재원이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재원 마련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예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올해 9월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이 공익적 가치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약 500억 원이 수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28,200여 농가가 대상이 되고 예산으로 141억 원 정도가 수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주시가 부담할 금액은 60%에 달하는 약 8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농업인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을 맞고 있습니다. 그 지난 여름 그 수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하지만 그 굉장히 힘든 가을인데요. 그 현도를 비롯한 수해 피해 지역의 농민들을 위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피해를 보신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이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타그 시군에 비해 우리 청주시가 피해가 적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철저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농어촌 공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용배수로 정비, 저수지 관리, 저류시설,
하춘 역류 방지 시설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댐 방류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도 대청댐 방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철저하게 유대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농작물 뭐 수해 피해 지역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뭐 댐 방류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떤 누가 과실이 있는지도 아직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주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책위원회를 맡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지금 어떤 뭐 문제도 지금 대책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느 기관이 잘못했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 댐 하류 지역에 방류를 하기 전에 미리 홍보와 사전 그 예방 활동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뉴딜 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별 방송 설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나 수해나 홍수 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발빠른 홍보로 인해서 피해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그 농민들, 피해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태양광 문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태양광 문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뭐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농촌 지역의 산림 훼손을 비롯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수해도 태양광 시설로 인한 수해가 더 컸다라는 얘기도 있고, 의원님이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설치 논란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래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무모한 정책, 너무 조기 정책을 피워서 피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우선적으로 공안지나 또 건물 옥상, 유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산지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태양광이 전력이 불안정해 쓸 수 없는 곳은 기존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도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를 훼손해가며 결국 무리하게 설치해서 또 다른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농업정책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그 발의했던 뭐 조례나 법안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그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발의했어야 되는데 많이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몇 가지 조례 발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부산물에 한해서 청주시 광역권 소확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주시 가축 분유 관리 이용에 대한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의약, 실험용, 원료 가축에 한해서 사육, 계류 추가인데요. 이는 청주시가 바이오 및 의료 산업의 메카로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조례에 대해서는 잘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오송 의료과학단지 안에 의료기관이나 그 연구소가 들어와도 실험용 그 가축 사육 제한법에 거리 제한법에 걸려서 그걸 실제 도입을 못해서 실험을 못해서 사실 연구소가 있으나 마나한 이런 실정에 놓여서 그 연구기관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용 가축은 사육이나 계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조례안이네요. 자, 이번에는 그 농촌, 뭐 귀농, 귀촌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이 그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은 뭐 어린아이들 울음소리도 없다, 노인들의 한숨소리밖에 안 들린다라는 어떤 그런 그 말이 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농촌으로 귀농,
농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책에 농촌의 활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든지 공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농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여러모로 뭐 지금 더군다나 청주 청원 통합에 대해서 또 도농 복합이 되다 보니까 귀촌을 한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을 겪는 것도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농을 해서 안정적인 농촌 정책을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귀농이나 귀농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창업 및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최대 3억, 주택 구입은 7,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소형 농기계 구입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물론 자담금이 50% 있지만 250만 원까지 소형 농기계를 지원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마을별 찾아가는 융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민과 귀농인들 간에 어떤 그 소통이 잘 될 수 네네. 있도록 저희 시에서 융화 교육을 좀 찾아가는 마을별로 찾아가서 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좋고 또한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도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초보 농민들을 위해서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청년 농부들을 위한 그 지원책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데요. 예. 그 청년 농부들의 지원책이 사실상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지요? 저희가 청주시에 예. 경영 등록제 기준으로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약 한 8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중에 독립경영주는 1만 6천 농가 중 1.1%에 달한 1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이에 청주시에서는 2022년까지 독립경영주 33%에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국가 정책으로는 3억까지 창업 자금을 신청해주고 있고 청주시에서는 또 올 10월에 청주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올 10월에 통과했습니다. 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기준을 18세에서 40세로 미만으로 근거를 했고 이에 따라서 시설하우스나 가공시설에 대해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농촌 중심지 사업, 마을 걷기 사업 등을 통해서 청년이 정책에 잘 맞춰서 청주시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농촌정책위원회에서 또 가장 중요한 문제, 도시공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정식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예. 청주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공원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으로 인해서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아직도 그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 보존이면 그만큼 청주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개발로 따지면 그만큼 환경 보존이 환경을 해친다는 일부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우리 위원장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이건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그 도시공원 일몰제 그 얘기만 나오면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특단의 대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또 시민들 간에 또 찬반 또 많은 그 논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앞서서 좀 아쉬운 부분을 이 자리를 들어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예. 이게 1999년에 유언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20년 7월 1일자로 모든 공원은 그 일몰 공원제 해제를 해라. 예. 이제 개인 자산의 침해 유지가 있다서 그렇죠. 유언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 99년도에 저희 정치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또 책임이지만은 그때 당시부터 국가나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기금으로 좀 준비를 그렇죠.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와서 당장 그 많은 금액과 그 많은
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안 되고 재정적으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갈등의 소지를 뭐 정치인들이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틀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년 이내로 소공원부터 또 녹지나 소공원부터 지금 구입을 하는데 약 2,500억 정도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큰 공원까지 다 매입을 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약 9천억에서 1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네요. 예, 이것은 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산림이나 공원을 최소한의 그 좀 적은 면적으로 민간 개발로 민간하고도 개발 면적을 뭐 조금 더 시와 또 협의를 해서 좀 그 민간 개발의 퍼센테이지를 좀 줄이고 그 시에 위탁하는 부분을 좀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좀 방안을 해서 시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9천억에서 1조 원이란 예산 여기다가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앞으로 장기화될 경우에 이거에 대한 또 추가 예산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청사 문제도 또 관련이 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가 사실상 이만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현실이 그렇다면 그 뭔가 타협과 설득을 통해서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뭐 도시공원에 대해서 민간하고 이제 민간 거버넌스도 좀 추진하고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주시는 또 2025년 새로운 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또 예산 그리고 이 공원 매입에 대한 예산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다만 민간 개발을 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좀 최소화시키고 또 환경 파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청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가운데 우리 청주시가 현실적으로 적정한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 시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특례시 문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뭐 특례시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뭐 이시종 도시장께서 국감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 이 반면에 청주시 입장은 또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청주시의 특례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글쎄 뭐 지사님께서 그렇게 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뭐 그건 뭐 정말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군 그 구수님들이 반대가 많이 있으시니까 뭐 지사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우선 그 특례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시는 일정 조건을 갖춘 대도시 중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조직 권한을 주어지는 도시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꼭 특례시가 필요한 이유는 청주시는 현재 인구 85만의 도농복합도시로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육박하는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73명으로 도내 10개 평균 92명, 단양군 47명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도시가 적은 지역의 행정 체제가 같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적 권한 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특례시를 가진 충청북도도 크게는 도민, 작게는 시민에게 서로 상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일부 그 군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특례시보다 특례군이 우선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특례군이 이게 가능한가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16개 도시가 신청을 해서 네네. 지금 행안위에 지금 보류 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건 확실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구가 예. 또 좀 그렇죠. 중점적으로 인구가 좀 기준치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 오창, 뭐 오송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인구가 굉장히 그 7만 5천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읍이라는 걸로 뭐 승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도 대읍을 한다는 또 주민들 또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오창에서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청주시에서도 오창읍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인구 7만 이상이면 네. 대읍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한 300여 분이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곧 대읍으로 승격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이 대읍으로 승격되면 그 어떤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나요? 그러면 지원도 늘어나고 또 행정 체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장 같은 경우도 4급 서기관이 가서 뭐 사실 좀 더 그 행정적 권한이 늘어나는 것도 있죠. 그리고 특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부시장을 한 명 더 둘 수가 있고 또 그 일반 그 도시 계획이나 이런 거는 그 도에다가 허가를 안 받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네. 또 일부 그 농민들에게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올해 쌀 수확량이 굉장히 감소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예, 저희 그 농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약 그 전년 대비 한 13% 정도가 쌀 수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긴 장마로 인해서 쌀 수정 시에 벼 수정 시에 수정이 잘 안 돼서 재분율이 보통 한 72에서 75%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서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수확 감소율은 15에서 약 한 20%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정률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말하자면 수정이 잘 불량해서 쭉정이 벼가 많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벼가 제대로 결실이 안 됐다는 얘기죠. 연글지 않았다는 연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그 수확이 떨어지는 만큼 쌀값 안정을 위해서 우리 청주시와 또 관련 유관기관 또 RPC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또 협의해서 쌀값이 하락되지 않고 또 이 수확량 감소한 것을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제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겠네요. 예. 자, 이번에는 그 청원생명축제를 비롯한 농촌지역 축제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전국의 축제가 다 그 취소가 됐듯이 이번에도 청주시의 대표적인 청원생명축제를 비롯한 농촌 지역의 축제. 결국 이거는 농산물 소비로 이어지는 건데요. 결국 이런 축제들이 없어지면서 소비가 감소하게 됐는데 이런 현 상황 또 앞으로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결국 이런 축제가 계속 취소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 시에서도 청원 생명축제에 많은 기대를 걸고 농민들도 또 기대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또 예. 많은 예산도 투입을 했었는데 코로나19라는 그 암초 때문에 중간에도 자초하게 돼서 저 역시 좀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꾸러미 사업이라고 네. 학교나 가정으로 우리 농산물을 청주시에 생산한 농산물을 꾸러미로 해서 택배로 배달해줘서 농민들의 생산한 소비가 감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로는 또 축제장에서 전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축제장에서 그 드라이브스 운영을 해서 네. 사람들이 그냥 차를 타고 농산물을 구경을 하면서 또 거기서 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스 좋은 운영. 방법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온라인 판매도 더 강화해서 만약에 코로나가19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네. 이러한 방향으로 더욱 그 농산물 소비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청시 농업인들과 함께 웃으며 소득의 기쁨을 누리고 도시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식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서로 상생하는 농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첨단 기술의 농업에 대한 접목 등 급격히 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청시 농업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집행부와 함께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4만 2천여 청시 농업인 여러분, 농업은 미래 산업의 중심입니다. 세계 3대 식량 중 하나인 밀이 수입 약 60년 만에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국내 생산 농산물이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 농업인 여러분이 더욱 노력해서 우리 농업을 스스로 지켜 그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그 농민들이, 우리 지역 농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바쁘신데 알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의회 박노학 농업정책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